근데 간단하게 이제 이 붓과 연필과 물감을 이제 그냥 흐르듯이 싹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소리나. 하고, 네. 그러면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엄청 아팠겠다. 차분하게. 요런 의자가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하면 바꿀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정 되고. 스님 보이시죠? 네. 여기는 안 보여요? 웬만하면 보이지 말게. 네. 그럼 이대로 시작할게요. 이걸 뭐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만 크게 보이 이렇게만 보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줄일 수 보이기도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오늘 먼저 김영 스님 모시고 네, 풍경화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니카 그릴 과슈를 이용해서 풍경화 그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니카 그릴 과슈는 이제 30ml. 톤이 풍부해서 풍경화를 그릴 때 적합한 아크릴 물감이고요. 일본에서 니카 회사와 함께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품이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보시고 댓글로 니카 아크릴 과슈를 갖고 싶은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글 연필로 사행시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먼저 사용하실 재료는 이 니카 아크릴 과슈인데 지금 먼저 한번 짜보셨고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AMB 717FB 유화 아크릴 전용 붓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MB 102R 세필 붓을 이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연필은 미술 전문 브랜드 AMB 이글 전문가용 미술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천천히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편하게 시작.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동네 그 뒷산 내가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멀리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들과 빌딩들이 보이고 가까이는 또 좀 단지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프라타나스 나무라든가 무슨 아카시아 나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을 한번 재미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글 AMB 이글 연필로 일단 4B 이걸로 한번 일단 이제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제 큰 나무를 하나 이제 프라타나스 비슷한 그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 느낌을 이제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앞에 바위라든가 뭐 이렇게 좀 낙엽이 아직 있는 요 느낌을 요 안에 배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나무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어떤 요쪽에 어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는 요 느낌. 물론 저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하늘과 아파트의 어떤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주의 여기서의 어떤 나무의 주 느낌은 이제 요 두 가지의 나무를 이제 표현하기에 중요한. 그리고 요거에서 또 요 세 번째 나무까지 뭐 세 번째 나무 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장가지를 이렇게 잘라 놓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나무가 또 살짝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옆구리 쪽에 또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이런 속에 이제 이렇게 잔잔한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그 뒤편에는 저기 어떤 빌딩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게 산은 좀 안 보이는데 약간 산 느낌과 어떤 아파트들, 빌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지 내에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뭐 큰 배경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이쪽에는 이제 좀 높은 좀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거를 이제 한번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벤치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도 있고 여기 낙엽이라든가 이런 돌 같은 거 이런 거 익힌 것도 있고 이런 여기 또 이렇게 뭐 뿌리 같은 거든 뭐 이런 거 좀 앞쪽이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 그림자 이렇게 앞쪽 옆으로 비춰진 뒤쪽에서 비춰진 그림자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재밌게 그려놓은 걸로. 그래갖고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쳤다고 보고 그쪽에 어떤 이쪽을 뭔가 어둠의 영역과 이 나무의 껍질 벗겨지는 그 자연스러운 이런 질감들 이런 표현을 좀 신경 써서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뒤는 뭐 이렇게 뭐 빌딩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베이지 색깔도 있고 약간 청회색 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하려고 애쓰진 마시고 그냥 배경의 그냥 느낌으로 약간 여기가 약간 투시가 돼갖고 이쪽이 약간 가까이 있고 여기는 약간 멀어지는 이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나무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출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주는 걸로. 주변은 다 이제 이렇게 원래는 한가한 여름이었으면은 아마 이 건물들은 한 개도 안 보였을 거예요. 나무 이파리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그 봄이 오는 초입이라서 이렇게 이 낙엽이 싹 진 상태에서 멀리 은은하게 건물들이 보이는 그 느낌 요거를 이제 일단 주로 하면서 이렇게 컬러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 앞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바위 위에 이끼 같은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낙엽이 진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그려놓으면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 시원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나무 세 그루에 대한 연출과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저 멀어지는 어떤 그 빌딩들의 숲을 한번 동네 뒷산에서 올라간 어떤 시원함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큰 붓으로 이제 하늘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풍경화의 어떤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니까 이 공간 속에서 이렇게 하늘의 느낌부터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싹 오는 느낌을 한번 하늘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서 좀 다양한 색상들을 좀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늘 느낌을 좀 나무 자리는 이제 피하시고 좀 약간 이제 좀 선생님 종이는 오늘 어떤 종이 사용하시나요? 종이는 아크릴 아니지 와트만지라 그래갖고 좀 이게 수차지기도 한데 아크릴로 써도 되는 네. 그런 이게 이제 요거 앞표지에 다 있어요. 이게 파브리아노 워터 컬러 280g짜리 네. 요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아크릴이 원래 수용성이니까 수차 전용지에다가 써도 무방하다는 거.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아래로 내려오면은 좀 약간 좀 하늘색을 좀 다운시켜서 다운시키는 느낌으로 일단 이 배경의 느낌을 최대한 좀 시원하게 그려놔야 되니까 그런 쪽을 좀 이게 약간 이게 수채화지라 해갖고 조금 울퉁불퉁한 게 있어서 충분히 이제 컬러가 배어지도록 몇 번씩 쌓아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탁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일단 배경을 좀 시원하게 어떤 배경 하늘 느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쌓아주는 느낌. 그래갖고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이 붉은기를 살짝 머금게 해서 살짝 내려오면은 이제 좀 뒤로 빠지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하늘의 어떤 그 대기가 느껴지게끔 그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뭐 이렇게 옐로우 오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약간 뭐 베이지기라든가 아니면 약간 붉은기라든가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건물에 대한 그 느낌들을 이제 표현해 주고요. 자세한 것까지는 이제 그렇지만 가볍게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을 것 같은 그 느낌들을 이제 여기서 내주는 거예요. 요게 웬만큼 돼야지 이제 이렇게 앞에 나무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약간 좀 색깔을 건물들이 좀 그래도 뭐 회색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붉은 계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색감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지 약간 주황색, 붉은색 느낌이 약간 드는 어떤 이 건물들이 또 있어 보이고요. 이쪽에는 뭐 뭔 건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뭐 저 뒤쪽은 또 약간 어두운 또 좀 조금 센 색깔의 어떤 건물이 또 이렇게 조금 저 뒤쪽이 좀 약하지는 않고 그런 좀 이렇게 멀리 이런 그 빌딩이 또 보이는 맛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양감화 시켜서 그런 느낌이라든가 약간 뭐 이렇게 좀 건물의 어떤 층수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는. 그러니까 너무 뒤에를 너무 이렇게 빌딩이 수십 개 있고 뭐 이래갖고 막 부담스러워갖고 막 그냥 떨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얼추 느낌만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좀 덜 그리는 느낌을 이제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기에 뭐 어떤 흰 느낌으로 뭐 이쪽에 또 좀 가까이 있는 어떤 건물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다 덮어질 거예요. 아파트 단지의 어떤 그 층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이게 뭐가 꼭 뭐 어떤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아파트 빌딩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정도면 돼요. 이렇게. 뭔지 몰라도 되고요. 그래 그 앞쪽에는 이제 그 나무 숲이 있는 자리니까 굳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대신 이제 어떤 명도라든가 이런 채도들을 한껏 떨겨놔야 됩니다. 지금 충남 분이시냐고. 예, 경기도 포천입니다. 또 밥아저씨라는 말 나왔어요. 네, 좀 풍경은 이렇게 좀 D가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풍경 느낌이 나니까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멀어지면? 5시부터는 어떤 쪽을 해주실 건가요? 응? 2시? 5시. 다- 타임. 저녁에는 이제 기초 소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취미분들이라든가 네. 좀 일반 또 그림을 그리시는 또 그런 분들도 한번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또 요 옆에는 또 약간 큰 느낌으로, 물론 하늘이 아니고 이제 먼저 어두운 톤으로 먼저 아파트를 큰 어떤 반사톤 느낌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동네 앞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큰 느낌을 이제 먼저 내는 걸로 약간 반사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붉은기라든가 좀 이게 일부러 이렇게 36색을 선택한 게 여기서도 잘 보면 저 뒤쪽에 어떤 풍경들이 너무 건물들도 그렇고 다양한 색깔들을 다 머금고 있어갖고 그 느낌을 좀 웬만큼 다 보여주려면은 좀 색 변화가 많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요 36색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36색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갖고 여기가 이제 뒤에 아파트니까 뭐 그냥 너무 자세할 필요도 없고 약간만 층만 좀 약간 내주고 기둥 같은 느낌만 약간만 내주면은 이렇게 요래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아파트에 기둥 같은 거지 먼저 여기에 보면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작은 기둥이 하나 또 딱 내려와 주고 여기도 작은 기둥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쪽은 좀 넓고 왜냐하면 이제 약간 투시가 약간 돼갖고 이제 거의 소실점이 한 이 정도쯤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이제 어두운 거는 이제 창문으로 보고 여기서 요 정도 넓기가 여기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이렇게 그리고 또 나무에 다 가려질 거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창문들을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죠. 약간 뭐 이렇게 터치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배경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뭐 칼같이 어떻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앞쪽을 조금만 빛을 약간 받는 느낌을 약간만 내줘도 여기랑 뭐 여기도 붓이 좀 약간 두껍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가서 앵가는 것도 다 가능한 거니까 이쪽도 선생님, 네. 잠시 재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예. 자막으로 한번 잠시만. 그래요. 네.
쓰고 있고요. 거의 이미 썼어?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풍경화는 배경만 하면 반 그린 거예요. 배경만 시원하게 빠질 수 있게끔만 그려주면. 해놓고 이제 좀 안에 있는 느낌이 좀 너무 세 보이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 연하게 또 해도 되고. 아크릴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아크릴이랑 과슈랑 뭐가 다를까요? 이게 좀 명확하게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경향들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수채화와 아크릴과의 어떤 중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과슈라는 게. 과슈가요? 예. 같다고 보기도 하고 약간 중간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물 농도 조절하는 거라든가 네. 또 이렇게 칼라가 약간 그 포스터 물감처럼 불투명도가 높아갖고 네. 아크릴 물감은 생각보다 이 불투명도가 있는 물감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네. 근데 요 과슈는 어떤 색이든 불투명도적인 측면에서 투명도가 적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발색이 더 좋다는 거죠. 좀 그럼 헷갈리는가요? 아니요. 그럼 어떤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요 컬러가 이제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어떤 디자인 쪽에서 이게 상당히 먼저 알려진 물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애니메이션 화를 그릴 때, 만화 애니메이션 배경화를 그릴 때, 요 물감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이제 아마 그 아라비아 고무가 안 들어간,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이쪽은 네. 이렇게 어떤 보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려서 또 사진으로 찍고 이러는 거니까, 네. 굳이 이렇게 보존적인 측면이 이제 필요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니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라비아 고무를 포함시키면서 이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진 새로 개발되어진 그 물감인데 이제 그 당시 그 물감이 그 포스터 그 애니메이션 그 컬러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그 물감들이 사실은 그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거의 그 점령하고 있는 네. 그 90% 이상을 이 니카라는 제품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보자면 아주 이렇게 질이 좋고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 어떤 야한 색깔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톤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이쪽이 강자죠. 그 튀는 색깔보다는 아주 편안하게 이제 은은한 느낌으로 그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물감이죠. 그거만 조금만 아시면 이게 왜 좋은지 이거를 조금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네. 네. 오늘의 선물입니다. 일단 좀 이렇게 앞에를 그리기 이전에 이제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으로 배경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놓은 걸로
네, 그좀 이렇게 눈을 스며시 뜨고 배경의 어떤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지를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 자연스러우면 좀 조금씩 더 눌러본다든가, 좀 채도가 너무 좀 푸른 색깔이 좀 있어 보이면 좀 더 얹어서 다운시켜버리고, 이렇게 매우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네. 거긴 어차피 눌러줘서. 예, 그렇죠. 공간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 네. 뭐 형태가 이렇게 막 빗나가도 괜히 그 못해 보이는 게 더 잘해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게 이제 풍경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뒤에를 막 그냥 목숨 걸고 그리고 앉았고 뭐 이런 데 버리면 이제 망치는 거죠, 이제. 힘을 빼는 부분이죠. 그렇죠. 뒤로 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야지 이제 네. 그림으로도 짜임새 있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요래 놓고 이제 이게 이만큼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이렇게 그린 거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붓을 바꿔서 네. 나무의 느낌을 먼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타자 나무부터 이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하게 써주세요. 또 누가 궁금해요? 아, 궁금한 점 있으면 아. 편하게 질문하려고요. 그래야 뭐 자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무부터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빛을 이쪽으로 받은 거니까 일단 밑색을 먼저 한번 자연스럽게 힘 있는 색깔로, 네. 어두운 톤부터. 네, 어둠의 영역을 먼저 이렇게 네. 세게 뭐 꼭 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 있게 좀, 그래야지 저 아파트와 또 이게 구분도 확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뒤에 나무가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이런 애들부터 먼저 좀, 물론 나중에 또 살짝 더 얹으면 되니까 여기서도